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카지노 허가 갱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카지노 이전과 면적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보다 갱신 허가제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의원들은 5년이나 10년마다 카지노 사업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카지노를 퇴출시킬 수 있어 관리 감독이 수월해지고 구조 조정도 가능하다며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그 면허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도민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해도 5단계, 6단계 갱신 허가지도 예전에 이거 제도개선 내놨던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언제 될 거야? 이거 다 된 다음에 이거 한다? 제주도도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며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7년이든 협의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시킨 대신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고 복합 리조트 개발 추세를 감안해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의식해 갱신 허가제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부근 해양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은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결과 해저 퇴적물 1kg에서 검출된 니켈 수치는 재작년 52.4 마이크로그램, 올해 64.3 마이크로그램으로 주의 기준치인 47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천에서는 납 검출 수치가 지난 2016년 9.1에서 올해 184.6으로 급증하는 등 해양 환경이 악화되는데도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불법 소각시설이 발견돼 제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상당 기간 처리해 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라산 중턱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콘크리트, 벽돌까지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산을 이뤘습니다. 쓰레기가 야적된 앞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고 쓰레기를 태웠는지 까만 재가 쌓여 있습니다. 불법 소각시설로 추정됩니다. 5톤차니까 크잖아요. 5톤차 찍혀로 있는 거. 그래갖고 철거한 것을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분리수거한다고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세차 갖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쪽에 쌓아놓은 잿더미가 가슴 높이까지 쌓인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사무실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까지 있지만 인적이 워낙 드문 데다 주변에 CCTV도 없어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워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법 소각의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 전부이고 무단 투기는 10만 원에 그칩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업장 한 곳에서 5톤 이상 버린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데다 폐유와 성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도 불에 타고 나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소각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소각을 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쓰레기가 소각이 되어 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기물 무단 투기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 해 10건 안팎. 제주시는 불법 소각시설을 운영한 업자를 찾아 불법 소각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돼지 내장 수십 톤을 야적해놓은 현장이 확인돼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돈 농협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할 돼지 부산물을 무단으로 개인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방산이 내려다 보이는 중산간 들녘에 임시 야적장이 설치됐습니다. 근처에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파리떼가 요란합니다. 천막 안에는 톱밥에 섞인 돼지 내장 수십 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돼지 부산물이 썩어가고 있는 이곳 일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굉장한 이 악취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가 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와 봤더니 뭐 부산물을 완전히 이렇게 팩이 이렇게 덮어서. 이 마을 주민 김모 씨가 농장에 퇴비로 쓰겠다며 양돈 농협으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받아와 쌓아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농협에서 무상으로 받아온 돼지 부산물은 모두 40톤. 한 포에 한번 2-3천 원 줘야 돼요. 보리처럼 보리. 네. 그러면 이거 밭에 뿌려주면 상당히 좋더라고. 밭이 거름이 되고. 그거 쓰려고 했는데.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 부산물은 일부는 식용으로 유통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협은 계약 맺은 위탁업체의 가동률이 기계교체 등으로 떨어지자 무단으로 개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계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가동이 이제 100% 진행이 되지, 가동률이 100%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이 밭에 퇴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양돈 농협은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에게 제공한 돼지 부산물을 전량 회수해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양돈 농협의 폐기물 배출업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허용 한계치까지 육박해 검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수도 수질 검사에서 서귀포시 색달 1마을이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허용 한계치인 1리터당 10mg에 육박한 8.4mg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주시 한동마을이 6.7mg, 서귀포시 표선 1마을이 4.2mg 순이었는데 김현권 의원은 화학비료 사용량이 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하수관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 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낡은 하수관 교체 공사가 진행된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입니다.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0억 원을 들여 이 일대 하수관 30km를 교체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모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공무원 2명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하수시설 인허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갔다 오긴 했는데 그냥 진술관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뭐 사실보다도 그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업체들은 현장 점검이나 준공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감독 수사합니까? 사업본부가 감독 수사고 돈을 집행하고 뭐 하니까 뭐 몇천이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하는 등 공사 관련 비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건데요. 교육부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 지역 초등학교 거점 영어센터.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Do you know BTS? How do you spell Lego? Lego is spelled L-E-G-O.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영어로 묻고 답하며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AI 스피커는 스펠링과 발음, 단어의 뜻은 물론 번역까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합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흥미로워합니다. 뭔가 더 신기해서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뭐 문법적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익힘으로써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센터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바꾼 뒤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발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영어를 잘 말을 못하는 학생들도 어쨌든 일단 기계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하고.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수준별로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해 내년부터 시범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EBS와 함께 AI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어제 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한라산엔 첫 서리가 관측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5도, 남부와 동부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2도, 북부와 동부가 21도, 서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시 확대는 수능 위주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최소화와 대학 서열화 완화 등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자왈 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제주자연체험파크의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의 심의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연체험파크는 곧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을 가족형 자연 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사업 부지가 곧자왈 경계안에 포함돼 곧자왈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성문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대금을 부풀려 발주한 후
대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3,6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4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 장마와 3차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32건, 사유시설 6만 5천여 건으로 피해액은 총 35억 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시설 피해에 29억 원,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86억 원, 휴경보상금 104억 원 등을 지급합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2억 2,7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8월에 2억 1,995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매출액은 1조 9,37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0%나 증가했지만 내국인 매출액은 3,236만 달러로 22% 감소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돈 악취의 저감 대책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민관 합동으로 양돈장 악취와 가축 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양돈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1등급 중점 관리 지역에서 4등급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